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야? 7월 5주차 과제물 문제풀이야. 7월 5주차 과제물의 문제풀이에 8번 얘기할 건데 요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8번 가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기 중에서 붉은색 구리를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야. 그러니까 붉은색 구리를 불꽃에다 집어넣었을 거야. 근데 산소 넣고 산화구리 된 거 보니까 뭐야? 겉불꽃에다 넣으면 산화구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디귿이 되는 거야. 디귿. 요 디귿을 생성된 산화구리를 알코올 램프 속에 속불꽃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로 요 화학식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야?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갖고 있는 교재는 맞게 해놨을 거야. 이건 맞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식은 얘가 달라. 얘하고 달라. 그래서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정석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수학처럼 2는 4처럼 이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무슨 단계냐면 화학식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는 뜻이야. 선생님 봐봐. 우리가 알코올 램프를 쓰던 또는 양초를 쓰던 됐어요? 이렇게 어떤 연료를 가지고 이렇게 심지가 있겠지? 태우지? 그러면 얘를 태우면 연료라는 애는 뭐와 뭘로 돼 있는 애들이야? C와 H로 돼 있는 애들이야. 됐니? 이게 양초든 알코올 램프든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들은 C하고 H로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태우면 봐라. C하고 H를 태우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 이걸 연소라 그러고 연소 생성물 뭐 나오지? CO2하고 H2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게 연소야.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는 건데 요 산소가 어디 가서 달라붙는 거야? 겉불꽃에서 다 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겉불꽃에서 와서 산화가 되겠지.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겉불꽃에서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이 문제는 붉은색 구리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댄단 말이야. 붉은색 구리를. 됐니? 그러면 이 연소 작용으로 인해서 이 연소야. 이 연소 작용에 의해서 이쪽에 산소가 막 오겠지. 그럼 이 달려오는 산소하고 이 구리랑 반응해서 구리가 뭐가 되겠다는 거야? CU가 야, 구리 무슨 색깔? 붉은색 구리야. 금속 중에 색깔을 지닌 건 뭐야? 구리하고 금만 색깔이 있어. 나머지는 다 은백색이야. 그러니까 책에 써 있었단 말이야. 붉은색 구리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뭐가 돼야 돼? CuO 산화구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구리가 이가고 산소도 이가니까 1대1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반응할 때 산소 원자는 하나, 구리 원자 하나, 산소 원자는 두 개죠. 그래서 얘 이 써주면 구리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요 앞에 이 써서 구리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해서 여기서 지금 얘가 만들어졌고 얘가 검은색이라는 거야. 검은색. 됐니? 그래서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다 가열하면 검은색 산화구리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1단계 문제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를 속불꽃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야. 이렇게 속불꽃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지? 내가 이 검은색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자, 봐. 그러면 내가 이 구리를 속불꽃에다 집어넣으면 이 구리가 속불꽃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지? 요 산소랑 만날 수가 없는, 즉 연료랑 산소랑 만나는 것, 즉 얘네들과 요 산소가 만나는 걸 얘가 가서 뭐 한다고? 방해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라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옛날에 보여준 적 있어? 라이터를 속불꽃에다 싹 넣으면 뭐 생겨? 그름이 생겼겠지. 그래서 그걸 완전 연소라 그래? 불완전 연소라 그래? 불완전 연소가 나오는 거야. 불완전 연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봐. 내가 연료 C하고 H를 뭐에다 집어넣으면 속불꽃에다가 내가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불완전 연소가.
알겠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건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생성물이 뭐가 나와야 될 때? CO가 나오거나 됐니? 얘가 불완전이 나오면 뭐야? 탄소가 나온단 말이야. 얘를 뭐라 그래? 얘를 그을음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그을음이라고 하는 거야. 탄소가루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분필을 가지고 라이터에다가 이렇게 속불꽃에다 집어넣으면 막 그을음이 막 발생하고 막 그랬을 거야. 내 말 여기까지 이제 됐니? 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저 구리를 집어넣어서 이 산소에 타는 걸 방해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나 뭐가 돼야 돼? 탄소가 나오겠지. 그때 우리 교과서야.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지, 얘.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겁나 친해. 그렇지. 산소랑 겁나 친하니까 이 검은색 구리, 내가 집어넣은 이 검은색 구리가 CuO인데 이때 발생한 누구? CO랑 반응해서 여기 있는 산소를 다 띄워와서 다시 구리가 되고 CO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요게 지금 우리 교과서의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잘 봐. 요 탄소 말이야. 요 탄소. 요 탄소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름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불꽃 속이다. 그러니까 그름이 발생하면 이 탄소 또한 다시 뭐랑 반응할 수 있어? 산소랑 반응해서 얘가 뭐랑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일산화탄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일산화탄소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 반응을 또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단계 반응이 일어나서 이 탄소 또한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서 다시 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중간 단계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3번. 즉 누구랑? CuO랑 그냥 탄소랑 가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누구랑 만나야 돼? 산소랑 만난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되고 일산화탄소가 된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띄워야 되겠지. 근데 요걸 중간 걸 생략하고 이 탄소도 가열되니까 얘가 CU가 되고 CO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앞에다 개수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얘만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이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집에서는 얘를 문제로 낸 거죠. 지금 디귿을 이렇게 낸 거지. 맞다 그래야 돼? 틀려야 돼? 맞다고 하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럼 선생님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했는데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풀이만 나왔는데 분명히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이 학교 시험 문제다 프린트는 다.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은 이걸 수업할 때 이걸 설명을 해 주셨겠지. 그러니까 교과서 이상 범위를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카우스가 수업을 잘해 못해? 겁나 잘하지.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수업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엄청 들어야 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뼈대를 가르쳐주고 선생님 가르쳐줘도 학교 선생님이 저 살을 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과학을 잘한다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디귿까지 낸 걸로 보아 조금 더 수업을 더 진행하신 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합시다. 됐어요? 우리 민주가 음료수 사왔는데? 선생님, 나의 민주가. 또 다음 질문합시다. 뭐가 질문이십니까? 25번이요? 25번. 왜 안 나와? 25번. 25번 갑니다. 25번 갑시다.
하나 더. 여기 있네요. 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야. 전에 한번 수업해 준 거야. 자, 아세트산 20ml에 뭘 집어넣었냐 보는 거지. 아세트산 20ml에 마그네슘을 넣고 고무풍선을 플라스크에 입을 막은 다음 시간이 지날 때인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문제라 나온 건데 아무튼 갑시다. 그러니까 얘가 아세트산이니까 뭐가 돼야 돼? 산 돼야 되겠죠? 산.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왔어? 금속이 들어왔죠? 됐니? 식을 쓸까? 아세트산 안 쓰고 산이니까 무슨 이온이 있어야 돼? 수소이온이 있는 거지, 수소이온. 근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왔네요. 마그네슘이 들어왔죠, 마그네슘. 그러니까 반응하겠어? 반응 안 하겠어? 그러면 하냐 안 하냐? 하지. 왜 하냐? 이온화 경향에 보면 수소이온의 반응성과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나와 있지. 마그네슘 겁나 반응성 큰 놈이야. 근데 수소이온은 어때야 돼? 리주납수 뒤에 한참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얘를 뭐라 그래?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계속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가니까 얘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마그네슘이 몇 가? 이가 이온이 되겠죠. 요 풍선에 지금 뭐가 모인 거야? 수소기체가 모여 있습니다. 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 거야? 마그네슘에서 수소이온 쪽으로 전자가 갔겠죠? 됐어요? 지금 좀 빌려주라. 나 다 줬어. 그래서 1번 반응 후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겠어. 얘가 점점 줄어들고 수소기체로 날아갔으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줄어들겠죠. 근데 증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마그네슘 대신 CaCO3를 넣어도 풍선은 부풀어 오른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디귿 아세트산 수용 대신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산 대신 이 용액을 바꾸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수산화, 즉 뭘 집어넣어? 염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염기를 집어넣으면 금속과 염기는 반응하나 안 하나? 반응 안 하겠죠? 그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니은이에요. 요거 외워야 돼. 산과 누구랑 반응하면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하지. 근데 산 대신 지금 뭘 집어넣겠대? 탄산칼슘을 집어넣겠대. 그지? 탄산칼슘이 CaCO3가 돼야 되겠지. 이 탄산칼슘을 다른 말로 불렀지. 뭐라 그래? 탄산염 광물이라 그래. 돌. 광물은 돌이란 뜻이야. 뭐 있지 이거? 석회암. 석회암. 또 뭐 있어? 대리암 있어. 대리암이나 대리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혹시 몰라서 쓰긴 하겠습니다. 방해석. 그래, 이게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탄산염 광물이야. 그래서 석회암으로 뭐 만들어 쓴다 그랬지? 시멘트. 대리석으로 뭐 만들어 쓰지? 건축 자재. 방해석으로 별로 쓰는 거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다가 탄산염 광물을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발생해야 돼요?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야 됩니다. 됐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해서 얘처럼 가능합니다. 알겠죠? 풍선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 가능합니다. 됐어요?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기체 종류가 완전 다르지? 됐어요? 또 다음 갑시다. 이게 뭐가 나온다? 또 다음 갑시다. 31번? 뭐? 35번? 31번부터 갑시다, 그러면. 여기 있네. 얘는 뭐 하는 거야? 물질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모양입니다. 합시다. 얘 봐. NaOH, HCl, NaCl, NaCl이니까 염화?
나트륨, 염화나트륨이죠? 요게 1학기 때 나온 거네요. 이온결합성 물질인가라는 거잖아. 1학기 때 나온 거잖아. 그지? 이온결합 물질은 뭐 플러스 뭘로 돼 있어야 돼? 금속 플러스 비금속. 그렇지. 그래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인가라고 물어봤어요. 1학기 때 거다. 됐니? 아니요 하나 있지. 얘 있네. 수소도 비금속, 염소도 비금속.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성 물질인 거지. 그래서 얘가 누가 돼야 돼? HCl이 되겠습니다. 얘 가니까 누가 해야 돼? NaOH 왔어야 되고 NaCl이 와야 됩니다. 얘 쪽으로 이렇게 두 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뭐 물어보겠죠? 뭘로 나눴는데 이쪽으로 뭐가 가야 돼? 얘가 가야 되고 이쪽으로 아니오가 와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하고의 차이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니은에서. 근데 누구야? 얘로 가야 되니까 수산화나트륨의 특징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수산화나트륨의 특징을 집어넣을 거야. 됐니? 좀 빌려줘. 프린트 하나 있었는데 누구 줬어? 그래서 얘가 질문해서 그런 거야. 됐어요? 기억에는 뭐야 이거? MO와 반응해서 MO가 뭐야? M.5와 반응해서 노란색이야. MO가 뭐야? 아, 메틸오렌지의 약자야? 아, M.5라고 써 있는 거지? 메틸오렌지인가 봐요. 됐어요? 이런 됐니? 그러면 기억에다가는 메틸오렌지의 노란색을 띈다. 메틸오렌지 노란색은 누구죠? 메틸오렌지가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산성에서 무슨 색? 붉은색. 근데 염기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중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메틸오렌지를 쓰면 만약에 메틸오렌지를 쓰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노란색이 적당하다. 되겠어? 다시 해볼게. 지금 얘는 이쪽에 가면 얘 무슨 성이야? 염기성. 됐니? 얘 이쪽에 오면 무슨 성? 중성. 소금물 중성이야. 그럼 메틸오렌지를 쓰면 아까 산성에서 무슨 색이었어? 붉은색. 중성에서는? 염기성에서는? 그럼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이겠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는 게 좋겠어? 그렇지. 뭘 집어넣는 게? 염기성만의 특징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됐니? 이 문제가 조금 더럽네. 그래 물어봤구나.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책에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어? 메틸오렌지가 중성에서 주황색이라고 쓰는 책들이 가끔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노란색이라고 쓰는 책들이 있다고. 그래서 마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단 말이야. 니네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구별되니? 안 돼. 물론 아주 진한 주황과 진한 노랑은 구별될지 몰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노랑노랑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나 봅니다. 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파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건 누구의 성질이야? 대표적인 염기의 특징이어야 되겠죠? 이의 특징이 돼야죠?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전해질이야? 물에 녹아 이온화 돼 안 돼? 염산 되잖아. 그럼 물에 녹아서 이온화 됐으니까 전해질이야? 물에 녹아 이온화 되는 걸 뭐라 부르는 거야? 전해질이라 부르겠지? 이렇게 이온화 되는 걸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물에 녹아 이온화 되는 걸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전해질. 그래서 다는 전해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애매모호하지만 안 됩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35번이요. 자, 보자. 일정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같은 농도라 그랬으니까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넣었을 때 존재하는 어떤 X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마무리 수업할 때 어렵지 않아요? 오늘 프린트 하나 나가죠.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목요일날 프린트 받는 반인데 오늘 나가는 프린트는 난이도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야? 농도 변화가 없는 문제들이야. 지금부터 받는 문제들은 이제 농도가 변할 거야. 자, 갑니다. 우리가 산 그러면 H 플러스, 염기 그럼 뭐야? OH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반응해서 됐니? 뭐 나와? 물 나오겠죠. 근데 이게 중화 반응의 알자식이야. 그럼 얘네들의 1대 뭘로 반응한다고? 1로 반응하지. 자, 간다. 여기서 말하는 얘와 얘의 1대1 비라는 건 무슨 비가 1대1이어야 돼? 그렇지. 이온수 비가 1대1이어야 돼. 그럼 이온수 어떻게 배워? 어떻게 구해? 이온수.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야. 이온수 어떻게 구해? 이온수 어떻게 구해? 이온수. 수소 이온수. 요 이온수 어떻게 구해? 항상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야. 됐니? 요거 모르면 아주 힘들어져. 거기다가 뭐 해야지? 가수 곱해야지. 가수. 가수를 곱하는 거야. 가수.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가 그때 있는 수소이온수 또는 수산화이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전 시간에 그 강의 못 들은 친구들 봐야 돼. 휴가 가서 못 배운 친구들 진짜 중요한 강의 해놨어 내가. 알겠니? 자, 한다. 내가 일정한 양의 수산화 나트륨 해볼게. 일정한 양의 수산화 나트륨은 NaOH. 일정한 양이라 그랬으니까 한 30ml만 합시다. 30ml. 그럼 30ml의 수산화 나트륨. 이때 이온수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거야. 이온수. 됐니? 그럼 일정한 양의 수산화 나트륨이라 그랬으니까 농도 얼마야? 농도를 주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얘 기준 농도를 그냥 1농도로 봐. 1농도로 1. 일정한 양의 수산화 나트륨이 있었단 말이야. 얘가 있는 거야. 얘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얘 이온수가 몇 개 있었냐고. 알겠니? 그런데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지. 근데 얘 농도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1이야. 그냥 기준값 1. 그럼 부피 얼마야? 30. 됐니? 얘 가스 몇 가야? 1가짜리잖아. 1가는 한 분자에 그 이온이 몇 개 나오느냐야? 그러면 얘는 몇 개 있다 그러면 돼? 나트륨 이온 30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고 30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다고 쓰시면 되겠죠. 아주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대? 같은 농도니까 이거 문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알겠니? 같은 농도니까 얘 농도를 굳이 내가 1로 봤으면 내도 농도는 1로 보겠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염산을 HCl을 첨가하겠다는 거야. 첨가. 그럼 염산을 첨가해보자고. 첨가해보자고. 전 시간에 수업 너무 중요해서 전 시간에 없었던 친구들이 막 보이는데 잘 봐. 얘를 10개만 해. 10ml. 됐니? 그러면 수소이온 몇 개 들어온 거야? 수소이온 몇 개 들어온 거야?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지. 그런데 얘도 1가이온이고 얘도 1가이온이지. 그러니까 봐라. 가수 같지. 농도도 같지. 결국에 이온수 B가 무슨 비에 해당하는 거야? 부피비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30ml 있다고 내가 가정해서 얘 10ml 넣었지? 그럼 여기 수소이온 몇 개 나와야 돼? 10개 수소이온. 몇 개 나와야 돼? 염화이온. 10개 염화이온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물 분자수 몇 개 만들어지겠어? 물 분자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적은 게. 그러니까 10개, 30개. 됐니? 그럼 물 분자수 몇 개 나와? 10개 나올 거란 말이야. 총이온수 몇 개야? 총이온수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양 많은 거 몇 개? 60개. 됐어요? 근데 요 문제 찾자. 그러면 A는 누구야? 라고 했는데 왜 볼 필요도 없지. 얘는 누가 되겠어? 그렇지. 무슨 이온이야? 수소이온이야. 왜 수소이온인지 봐. 얘를 부피를 첨가해도 일정량까지는 그 이온수가 어때? 나타나지 않는 거야. 봐. 항상 존재해야 돼. 여기다 그릴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 놈이 누구야? 모든 문제는 누구로 푼다? 구경꾼으로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HCl을 첨가할 때 여기에 이온수 그릴 거야 내가.
됐니? 항상 뭘로 푼다? 문제는 구경꾼으로 푸는 거야. 그 구경꾼의 기준이 되는 거 누구야? 구경꾼의 기준이 되는 거? 첫 번째부터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새끼가 기준인 거야. 그럼 염화, 수산화 나트륨이었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얘네들이 들어와도 어떤 놈하고도 반응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가 문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야. 아, 이게 나트륨 이온수야.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 요게 처음에 있었던 나트륨 이온수야. 근데 봐라. 나트륨도 일가 이온이고 수산화 이온도 일가 이온이겠지. 그러니까 이 수산화 이온 개수만큼 나트륨 개수만큼 여기서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고난도 출발할 때는 얘네들의 가수가 다른 걸 배우겠지. 그러면 출발점이 다르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라. 얘 30개로 똑같이 출발했어요. 여기다 쓸까? 30개로 똑같이 출발했지. 근데 봐. 얘 10개 들어오면 얘하고 1대1로 반응해서 얘 몇 개 남아? 20개 남고 얘는 없겠지. 그래서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야. 누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 수산화 이온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내가 얘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구경꾼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염화 이온. 왜 구경꾼으로 푸는 거야? 얘는 하나 들어오면 하나 있겠지. 2개 들어오면 2개 있겠지. 3개, 10개, 15개, 20개 들어올 때마다 족족이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 비커에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 들어오면 하나, 10개 들어오면 얘가 무슨 이온이 돼야 돼? 염화 이온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나중에 아직은 뭐 스킬 같은 건 안 배우는데 여기에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바로 뭐야? 나트륨 이온수하고 염화 이온수가 같은 점이잖아요. 여기가. 됐니? 그러면 얘 이온수하고 얘 이온수가 같지. 그럼 얘 이온수하고 얘 이온수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 일가니까.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이온이야? 대충 보자. 얘가 무슨 이온이야? 얘가 수산화 이온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수산화 이온도 없고 수소 이온도 없어. 몇 개 들어온 거야? 얘 30ml. 얘가 30이면 얘 30개, 얘 처음에 30개, 얘 몇 개? 30개.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서 물 됐겠죠? 물 됐겠죠? 물 분자 30개. 이렇게. 그러면 중화점에서 뭐만 있어야 돼? 수산화 이온도 수소 이온도 없어야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다 더 집어넣어. 그러면 얘를 더 첨가하자고. 염산을 더 첨가해보자. 40ml 넣었어요. 더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해 줄 수가 없지. 그럼 얘가 몇 개 남아야 돼? 얘가 10개 수소이온이 남겠죠. 그럼 얘는 40개 되겠죠. 이렇게. 됐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는 애가 생겨나겠지. 됐니? 얘가 누가 돼야 돼? 수소이온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처음에 첨가된데 없다가 생겨났죠. 없다가 생겨난 걸로 보아 얘는 분명히 무슨 이온이 돼야 돼? 수소이온이 돼야 되겠죠. 얘는 수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고 있고 문제는 많이들 바꿀 수 있죠. 이 문제는 지금 염기에다 산 집어넣는 거야. 다음에 시험 문제는 산에다 염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농도도 바꿀 수 있고 가수도 바꿔. 난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뭐 기타 등등 골라주시면 되겠죠. 35번 답 내겠습니다. 자 보자. X가 어디 있어? X는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든다. 아 X. 여기서 말하는 X가 누가 돼야 돼? 수소이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은 산의 특징인데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드는 건 염기의 특징이 돼야 되겠죠. 안 됩니다. 혼합용액의 pH, 여러분들 아직 pH는 전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지? pH는 7이 가운데고 여기가 중성입니다. 이건 알자? 그래서 중성보다 커. pH가 7보다 커지면 무슨 성? 염기성. pH가 7보다 작으면 무슨 성? 산성. 그래서 중심이 7이고요. 7보다 pH가 작으면 산성, 7보다 커지면 염기성. 요까지만 합시다. A, B 있네요. 여기가 무슨 성? 중성. 완전 중성이죠? 그럼 pH 7. 그럼 여기가 무슨 성이 돼야지? B점은 수소이온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여기 무슨 성? 산성. 여기는 아직 수소이온이 없고 염기성이죠? 여기는 염기성. 됐네. 그러니까 pH가 산성에서 어때야 돼?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7이어야 되고 그래서 pH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맞아야 돼. 얘는 7, 얘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7보다 작을 테니까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어디가 최고 온도가 제일 높아야 돼? 항상 최고 온도는 어느 점에서 제일 높아야 돼? 중하점에서 제일 높은 거야. 중하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또 갑시다. 또 질문 있었나? 아까 하나 더 있었나? 뭐? 아, 35분이었어? 그만합시다. 됐니?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이 우리가 하루 쉬었죠? 화요일 날 쉬어서 오늘 목요일 날 계속 문제를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걸 좀 못해서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 나갑니다. 오늘 화학 마무리 해야 되고 할 게 조금 많아. 야. 자, 갑시다. 우리가 방학이고 이제 개학하죠. 개학하면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진도 나갈 거고 학교 진도 나가면 금방 또 9월 말에 시험 봐야 될 거고 우와 조금만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학교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하반응까지가 보통 기말고사란 말이야. 물론 조금 더 가는 학교도 있지. 왜 물리, 화학, 생물 조금씩 나가는 학교도 있고. 알겠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 중간고사를 치러 보면 니네 교과서 바뀌고 작년이 첫 해였단 말이야. 전부 다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중하반응에서만 어렵게 내. 물론 산화은원 반응도 그렇고. 자, 오늘 건 뭐냐면 어디지? 어디요? 얘인가? 아이고. 얘인가? 그래, 여기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그냥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 강의 듣는 친구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이 조금 문제지. 강의만 들으면 잘 알 수 있단다.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것 좀 설명을 해줄게. 제목은 물질의 변화에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인데 첫 번째 요건 조금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조금. 내가 중학생들을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내가 중학생들 한 반 정도 가르치긴 하는데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를 중학교 때 나오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물리 변화야. 자, 간다. 우리는 크게 변화를 나타내면 변화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아주 쉬운 거 있어. 무슨 변화가 있어? 물리적 변화가 있지. 왜? 물리적 변화가 있어. 또 무슨 변화가 있지? 화학적 변화가 있네요. 화학 변화가 있네요. 화학 변화. 그러니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단 말이야. 됐니? 니는 물리 변화가 뭐야? 물리적 변화가 뭐지? 물질의 뭐지? 모양이 변하는 거. 이런 걸 물리적 변화라 그래. 물질의 모양이 변하는 거. 이런 건 물리적 변화라 그래. 됐니? 그럼 물질의 모양이 변하지. 그럼 물질의 뭐는 바뀌지 않을까? 성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럼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는데 물질의 뭐야? 모양과 뭐가 바뀌지?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가르쳐 줄게. 뭐가 바뀌어? 그렇지. 속도가 변하는 거야. 힘을 가하면 물질의 모양과 속도가 변하는 거. 물리적 변화라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 그건 뭐 그런데 이 화학 시간에 갑자기 물리적 변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 요거 물이야, 물. 요거 산소고 요거 수소야. 그럼 얘가 봐. 물이야. 이렇게 되는. 그럼 요거 물 분자지. 요거 물 분자지. 잘 봐. 그러면 물리적 변화라는 건 요 물 분자와 요 물 분자의 뭐는 안 바뀌어? 그렇지. 분자 구조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럼 물리 변화하면 요 분자와 이 분자들이 뭐 하는 거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게 물리적 변화인 거야.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는 그 분자의 구조가 유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화학 변화는 겁나 쉬운 거야. 봐라. 요게 물이지. 물이야 이거. 화학 변화 시켜? 아주 쉬워. 이걸 잘라버리는 거야. 이걸 잘라버리면 뭐 남아? 얘하고 얘만 남겠지. 여기 O하고 H야. 저게 남는 게. 됐니? 마이너스고. 그럼 얘가 뭐 나와? 떨어지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을 분해하면 이거 뭐가 돼야 돼? 수산화 이온이지. 물하고 수산화 이온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다른 새끼지 물. 완전히 1도 안 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이지. 얘는 같을까 다를까? 전혀 안 같단 말이야. 1도 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쪼개지거나 분자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변화라 그래?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어떤 변화를 거쳐서 분자 형태가 바뀌어야 되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전에 저기 여러분들 시험지 나오는데 멍청한 애가 있었는데 봐봐. 얘 철이지.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했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Fe2O3가 돼야 되겠지. 분자식은 안 맞추자.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하고는 성질이 같아요라고 묻는 놈도 있었어. 같을까? 1도 안 같아. 0.0001도 안 같단 말이야. 얘는 철, 얘는 산화철, 얘는 철, 얘는 녹슨철, 얘는 철, 얘는 적혈구. 적혈구하고 철하고 성질이 어때? 1도 안 같아. 알겠니? 철은 자석에 붙겠지. 적혈구는 자석하고 아무 관계 없겠지. 니네 적혈구가 자석에 붙으면 재밌을 거야. 알겠니? 됐어? 우리 주영이 등짝에다 내가 강한 자석 넣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피가 자석 따로 다닐 거 아니야. 뒤지 알겠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화학 변화하면 어떠한 성질도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화학 변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네. 그치? 물리 변화하면 어떠한 성질도 바뀌지 않는 거고 화학 변화하면 물질에 뭐가 바뀌는 거야? 성질이 바뀌는 거고. 알겠어요? 자, 간다. 그런데 화학 변화를 우리가 주로 배울 건데 여기서 물리 변화 잠깐 하고 갈게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이 있냐라는 거. 그건 있어요. 해볼게. 요거 외워야 돼. 그래서 써주는 거야. 됐니? 물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출입이야. 근데 우리가 물리 변화에도 에너지 출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리 변화에서 상태 변화 있어. 상태 변화. 니네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다. 아까 했지? 물. 여기 물이야. 가까워지면 뭐 돼? 얼음. 멀어지면 뭐 돼? 물. 많이 멀어지면 뭐 돼? 수증기. 알겠니? 그러니까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무슨 차이야? 그래, 분자가 같은 분자인데 가까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차이야. 그럼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야. 성질은 같거든. 분자 거리가 먼 거니까. 선생님이 갈증이 많이 나는데 물이 없어. 얼음 먹어. 알겠니? 갈증이 많이 나는데 물이 없어. 수증기 먹어. 알겠니?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 받아다가 물 만들어서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같은 물질이지만 무엇이 다른 거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뭐가 다른 거야? 상태가 다른 거야. 됐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희들 화학 배울 거야. 그때 여기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주 쉬운 거야. 됐니? 자, 가자. 이것만 가르쳐줄게. 그냥 결론만.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됐니? 상태가 다르면 무엇이 다르게? 에너지가 달라. 겁나 쉬운 거야.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 X축 그냥 시간이야. 됐니?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뭐가 에너지야. 됐어요? 아주 쉬운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에너지 누가 제일 많아? 적어? 누가 제일 적은 것부터 하자. 고체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 그럼 기체는 어떻게 되겠어? 겁나 많아. 기체.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그래. 얼음, 물, 수증기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 같은 물질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 기체 상태의 에너지가 물질이 제일 많은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뭐야?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배웠을 걸 고체, 액체, 기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48페이지 넷째 줄에 나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펴봐 알겠니? 48페이지 넷째 줄에 고체는 에너지가 작고 다섯째 줄에 액체는 에너지가 많고 일곱 번째 줄에 기체 에너지가 제일 많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너네 지금 웃는 게 비웃는다? 맞아. 알겠니? 48페이지 넷째 줄 봐봐. 됐어요? 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것도 뭘 이해하려고 그래. 야, 봐봐. 아주 쉬운 거야. 이런 걸 이해시키고 있는 카오스. 얘 얼음이야, 얼음. 됐니? 얼음이야. 영하 20도짜리 얼음이야. 얘 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열을 가하잖아. 자, 열을 가하잖아. 뭘 가한 거야? 에너지를 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얼음에다가, 이 얼음이야. 얼음에다가 내가 뭘 공급해? 에너지를 공급한 거잖아. 그럼 내가 얼음에다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뭐가 된 거야? 물 된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물이 많아, 에너지가 다시 얼음이 많아. 에이씨. 에너지는 발음이 세지. 에너지는 얼음이 많아, 물이 많아. 물이 많겠지. 얼음에다 에너지 넣어서 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물을 다시 가열하면 에너지 공급한 거지. 그럼 뭐 되는 거야? 수증기 되겠지. 그 수증기가 에너지가 많아, 물이 에너지가 많아. 수증기 바보들도 아는 거 알겠니? 내가 옛날에 돌고래 3마리한테 이런 거 다 가르쳤단 말이야. 돌고래가 어때? 물에 에너지가 많아, 수증기가 많아. 그럼 돌고래가 뭐 해주나? 그게 그랬단 말이야. 진짜야. 내가 돌고래 3마리한테 물에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돌고래 3마리가 딱 그랬단 말이야. 돌고래들도 똑똑한데. 그래서 모든 물질은 기체 상태일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 될 때 에너지 뭐야? 흡수. 액체가 기체 될 때 에너지? 흡수. 잘 봐.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 짱! 흡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때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의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내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주변 온도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흡열 반응이라 그래. 흡열 반응.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야. 흡열 반응. 됐어요? 반대도 해볼까요? 액체가 고체될 때, 기체가 액체될 때, 기체가 고체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얼리는 거야. 물을 얼릴 때 열이 발생해. 알겠니? 남극에 가보면 안 가봤지? 형편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남극도 가고 그래? 가면 이글루라고 있어. 선생님 친구들 중에 에스키모인이라고 해, 걔들. 아, 왜 울어? 다른 애들도 안 가본 애들 많아. 너무 슬퍼하지 마. 다른 애들도 안 가본 애들 가봤어? 안 가봤지? 그래, 괜찮아. 남극에 가면 이글루에서 잘 때 뭘로 난방해? 설마 거기 보일러 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그래서 이글루에 뭐 있어? 물을 갖다 뿌리는 거야. 물을 담아놓는. 그럼 그 물이 얼면서 어떻게? 열이 발생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런 거. 됐어요? 이렇게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래? 요건 외우라 그래. 이거 쓰려고 온 거야.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잠열이라 그래. 잠열. 무슨 열? 잠열.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수문열이라고도 해요. 수문열. 됐니? 잠이라는 게 숨었다는 뜻이야. 됐어요? 학교에서 잠열로 가르칠지 수문열로 가르칠지 모르겠고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우리 다음 달에 배울 태풍,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건 말이야. 됐어요?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쓰이는 걸 수문열, 잠열이라고 해. 됐죠? 그래, 우리가 수문열, 잠열 한번 배운 적도 있네. 저 앞에서. 됐어요? 자, 간다. 여기까지만 해. 자, 봐. 나 태풍. 여기 바다. 지금 우리나라 태풍 온다 그러던데? 지금 태풍이 준비 중인가 봐요. 자, 간다. 태풍 언제 만들어져? 바다의 수온이 27도씨 이상이면. 여기가 뭐지? 물이지? 요 물이 뭘로 증발돼? 수증기. 이 물이 뭐 된다고? 수증기. 그러면 봐라. 태풍이 뭐냐면 이 수증기가 막 오지. 됐어? 그럼 이 수증기가 뭐가 내려?
B로 내리겠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증기 에너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기체. 물은 액체. 그럼 기체가 액체로 바뀌겠지.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에너지 흡수 방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됐어요? 착각하면 안 돼. 태풍이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라고 하면 안 되겠니? 비가 많이 오는 건 뭐야? 장마. 비가 많이 오는 건 집중호우. 그럼 태풍은 뭐야? 이 비가 내리면서 얘 수증기, 얘 액체, 물. 그러면 기체가 액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요 방출된 에너지가 과학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우리 생활에서는 뭐? 바람. 됐니? 그래서 이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바람. 그래서 태풍이 무서운 건 뭐 때문에 무서운 거야? 바람이 세서 무서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태풍은 이 바람이 17m/s 이상이면, 최소 17m/s 이상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래?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태풍은 언제 오는 거야? 바닷물의 수온이 27도씨 이상일 때 오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오는 거야, 여름에. 겨울엔 태풍이 안 불어. 왜 그래서? 바다가 차갑지 했지. 그러니까 수증기 증발량이 어때? 매우 작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에 태풍은 없어. 알겠니? 주로 여름, 늦여름에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뭐 이거 많이 나올 거야.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야? 잠열, 수문열 이렇게 쓰는 거야.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야? 잠열, 수문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상태에 따라서 물리적 변화도 열 출입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출입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물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이었어.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은 뭐밖에 없는 거야? 물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은 상태 변화밖에 없는 거야. 상태 변화밖에 없는 거야. 여기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끝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리적 변화에도 열 출입은 따라 안 따라? 따른 거야. 알겠어요? 뭐 하나 더 하면, 선생님 여러분 더우면 뭐 하지? 샤워하지. 됐니? 더우면 샤워하면 시원해지지. 왜 시원해져? 어떤 생각이 그런다. 왜 시원해져? 그랬더니 찬물로 해서요. 아, 그래, 물론 찬물로 하면 시원해지겠지. 왜 그런 거야? 몸에 묻은 물이 뭘로 날아가지? 그렇지.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여기 있네.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니까 도로에 물 뿌리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해 가는 거란다. 내 말 이해 갔죠? 뭐 이런 거 여기서 오래 걸리지 말자.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화학 반응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은 넣어줄게. 화학 반응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 화학 반응이 뭐야?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이 어떤 게 화학 반응이야?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걸 화학 반응이라는 거야. 물질의 성질이 바뀌면 무슨 뜻이야?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면 뭐가 바뀐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야. 됐니? 자, 반자. 여러분들 앞으로 화학 공부할 텐데 화학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나? 화학 반응에서 세 가지는 암기돼야 돼. 이것도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치는데 중2 때 화학을 매운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그때 배우는 거야. 화학 반응하면 뭐가 변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중2 때 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중2 때 카우스를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알려줄게. 화학 반응하면 뭐지? 자, 시작한다. 첫 번째 암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 지녀? 에너지를 지닌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지닌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 지닌다고? 에너지를 지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 지닌다고? 에너지를 지니는 거야. 그럼 화학 반응하면 어떻게 돼? 화학 반응하면 아까 뭐였지? 화학 반응하면 아까 물질이 바뀌는 거야. 그 성질이 바뀌니까 새로운 물질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면 무조건 뭐가 바뀌겠어? 물질이 바뀌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지녀. 물질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변하겠어?
그렇지. 모든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안 변하는 화학 반응은 없어. 왜? 물질이 변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됐니? 세 번째,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바뀌겠지? 요거까지 암기해야 돼. 화학 반응하면 어떻게 되지? 에너지가 바뀌어. 됐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적을수록 뭐해? 안정해.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는 거야.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놈이 안정한 놈이야. 우리는 이거는 뭐 화학 반응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통하는 거란 말이야. 에너지가 많은 놈이 안정할까? 에너지가 적은 놈이 안정할까? 적은 놈이 안정하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면 어때? 불안정한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주영인데 선물로 수리탄 하나 줄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 폭탄 주머니에 하나 넣고 다녀. 그럼 폭탄인 주머니 하나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지. 왜 폭탄은 불안정해? 그치? 그 핀, 안전핀이라는 게 있어? 그 안전핀이 뽑히고 터지면 어떻게 돼? 터져. 왜 터져? 엄청난 고에너지 집합체거든. 근데 내가 주영이한테 짱돌 주머니에 하나 넣고 다녀봐. 뭐 걱정 없지, 짱돌. 됐니? 뭐 주머니에 짱돌 넣었다 뺐다 뭐 던지기도 하고 뭐. 큰 문제 없지? 왜 짱돌은 괜찮아? 에너지가 별로 없어. 안정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작아야 안정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뭐야? 우라늄, 프로토늄 이런 새끼들. 됐니? 겁나 고에너지 덩어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배워서 판 구조론 할 때 배웠지? 얼마나 고에너지인지 그 새끼들이 땅속에서 스스로 붕괴돼. 그래갖고 엄청난 뭐가 나와? 열이 발생해서 땅이 그치 용융되기도 하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해. 요건 외워야 돼. 이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누가 안정해?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 됐죠? 우리는 지번 단원에서는 예 할 거고 요건 나중에 해. 요건 나중에 외워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는 이유가 됐니? 왜 화학 반응을 하겠어?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려고? 안정해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계속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그럼 최종적으로 생기는 물질은 뭐야? 그렇지. 안정한 물질들만 남는 거야. 나중에 지구과학 배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 지구가 생성된 지 약 46억 년 정도 예측한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지구에 있는 물질은 다 어때야 돼? 그렇지. 불안정했을 거야. 엄청난 고에너지 덩어리들이 뭉친 거야. 그럼 지구에서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났다고. 알겠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때? 점점점 화학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왜 그러겠어? 계속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작아지고 안정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는 지금 꽤 안정적인 행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행성이니까 뭐가 나타나?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랬겠지? 잘 안 나와. 응?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을 한 방에 다 설명해 줄 거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야. 자, 시작합니다. 화학 반응 해보자. 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돼. 아까 예로 들었던 걸로 할까? 그래, 연수하자. C하고 H. C하고 H 뭐 할까? 메테인 하자. C하고 H. 그럼 CH4야. 얘 이름은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럼 메테인을 태우자. 산소. 태우자. 그럼 메테인을 태우지.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CO2하고 뭐가 발생해? H2가 발생하겠다. 개수는 이따 맞춰라. 그러면 우리는 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요걸 물질을 뭐라 그럴까? 반응 물질. 반응 물질. 그럼 이 물질을 뭐라 그럴까? 생성 물질. 생성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를 지녀 화학 반응하면 물질이 바뀌었지.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럼 보자. 아주 쉬운 거야. 얘는 시간이고 Y축이 중요해. 에너지. 그러면 얘 반응 물질이 메테인이야. 메테인은 어마무시한 고에너지 덩어리야. 얘는 누구야? 산소야. 그러니까 메테인과 산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 메테인과 산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거 숫자 써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편해하는 것 같아. 써줄게. 120.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래? 120이래. 근데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겼는데 이 물과 이산화탄소의 에너지가 겁나 적은 애야. CO2, H2O. 에너지 어마무시하게 작아. 어마무시하게 에너지 작아. 얼마 할까? 한 30? 그럼 내가 120이라는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놈이 반응을 통해서 뭐 한 거야? 30짜리가 돼버린 거야. 그럼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이 변한 양, 요 변화된 양, 요걸 뭐라 부르는 거야? 반응열이라고 하고. 현재 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90이 되겠네요. 반응열이 90이네. 그럼 이 반응열 90은 많아졌어, 작아졌어? 그렇지, 작아진 거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가 작아졌죠. 그럼 그 에너지만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방출하는 거야, 공간으로. 이게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럼 공간으로 방출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변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지. 이걸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건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반응 물질 에너지가 많고 생성 물질 에너지가 적어야 돼. 알겠어요? 주변 온도는? 그렇지. 내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그렇죠, 올라가야죠. 주변 온도 올라가야죠. 발열 반응을 통해서 주변 온도가 짱짱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생성 물질 에너지는 작아졌고. 그다음에 뭐 설명을 더 할 것도 없어요. 누가 안정해? 생성 물질이 안정하지 뭐. 고민하냐? 왜 안정해?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다고 했잖아. 됐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어떨 것 같아? 겁나 흔해. 화학 반응의 99.99999%는 다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을 따로 뭐가 발열 반응이다. 그거 외우는 게 미친 짓이야. 모든 화학 반응은 99.9999% 발열 반응이야. 왜 그러겠어? 그렇지. 이 반응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왜? 지가 뭐해지거든? 안정해지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은 스스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흔해. 대표적으로 너희들 뭐 세포호흡, 우리 생명과학 배울 때 세포 봐. 이 세포가 호흡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여기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이 방출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뭐 한 거야? 더운 거야. 사람 하나하나가 세포 호흡할 때니까. 또 뭐 있을까? 그래, 뭐 니네 뭐 밥 먹는 거 뭐 전부 다야. 뭐 얘가 뭐 들 게 없어. 다야, 다. 알겠니? 그래서 우린 발열 반응의 예를 따로 배우지 않아. 전부 다거든.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해져. 흡열 반응은 이제 한번 그려볼게.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거야. 흡열 반응 그려볼게. 물론 예로 들어줄게. 예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봐. CO2지. H2O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 물질이야. 그럼 광합성하면 뭐 만들어져? C 6개, H 12개, O 6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뭐야? 그렇지, 포도당이야. 그러면 봐라. 얘는 짜잔. 얘가 시간이야. 얘가 에너지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 물질이 에너지가 겁나 작아. 근데 생성 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많아. 포도당은 엄청난 고에너지야. 이렇게. 이것도 숫자 써주면 아까 얼마 잡았지? 한 30 잡았나? 30? 그럼 얘는 얼마 잡아?
한 얼마 잡아야 돼? 뭐 600. 600도 넘어 사실은. 600도 넘어. 훨씬 많이 나. 됐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엄청 작았던 새끼가 엄청난 에너지가 큰 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뭐 해야 되겠어? 흡수해서 내가 갖고 와야 되겠어. 그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 그 차이가 지금 600에서 30 빼니까 얼마냐? 570 정도 돼야 되겠지. 이 숫자 내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야. 얘 이름을 뭐라 그래?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열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변의 열을 흡수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흡열 반응의 정의를 쓰라고 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흡열 반응의 정의는 뭐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야.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많아야 되니까 내가 주변의 에너지를 싹 흡수해서 내가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거든.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합성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때? 그 되게 흔히 일어나지.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게 흔한 줄 알아. 안 그래. 흡열 반응은 광합성에는 별로 없어. 그럼 이거 잘 일어나서 안 일어나. 알겠니?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 식물에 엽록체가 있어야 되고 그 엽록체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 효소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효소가 어마무시한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야. 왜? 그 새끼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뭘 필요로 하거든? 에너지를 필요로.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흡열 반응은 발열 반응은 스스로 많이 일어난다고. 큰애 빠졌단 말이야. 가만 둬도 발열 반응은 쉽게 일어나는데 흡열 반응은 이런 거 없어. 겁나 쉽지 않게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왜? 쉽게 일어나지 않아. 누가 안정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어때? 더 불안정하지? 그럼 지가 반응이 없고 지가 막 불안정해지려고 그래. 지가 막 반응해서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 흔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귀의 흡열 반응은 귀하다. 알겠니? 귀해. 알겠어요? 그래서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예를 배울 건데 발열 반응의 예를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예를 배울 거야? 흡열 반응의 예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 와 이런 경우야. 아주 드문 경우라서 외워야 돼. 그래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거 중학교 때도 나왔을 거야.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을 하면 엄청나게 열을 흡수해서 나무판에 요거 나무판 실험 알고 있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즉 뭐야?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저 나무판 밑에 뭘 뿌려둔 거야? 그래, 물을 뿌려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물을.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를 그 물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화학 반응을 하면 됐니? 열을 흡수해서 요 물이 뭐 하는 거야? 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어때야 돼? 딱 달라붙는 거란다.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열분해. 그렇죠. 탄산수소 열분해.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소 나트륨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NaHCO3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탄산소 나트륨이야. 됐니? 얘가 분해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NaOH,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분해. 그러니까 얘를 분해하려면 뭐를 공급해야 분해된대? 열을 공급해야 분해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열을 가하면 얘네들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열을 흡수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의 예는 뭐 무궁무진하니까 안 외우는데 흡열 반응의 예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외우는 거야.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질산 암모늄의 융해야. 질산 암모늄의 융해니까 질산 암모늄이 뭐 하는 거야? 물에 그냥 녹아. 알겠니? 그냥 질산 암모늄 물에 녹아.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기만 해도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난 열을 흡수합니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걸 냉각팩이라고 해. 그래서 옛날에 이만한 냉각팩이 있었어. 이쪽 한쪽에 뭐 있어? 질산암모늄 고체. 이쪽에 뭐 있어? 물. 그래가지고 딱 접어 한번. 딱 접지. 접으면 물이 질산암모늄 쪽으로 쓱 스며들겠지. 그러면 질산암모늄이 그 물에 녹는단 말이야. 녹으면서 그 냉각팩이 어때? 겁나 딱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엄청난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여러분 요즘 쓰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얘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얘로 안 만든다 그래요. 됐어요? 뭐 오염물질도 발생하고 뭐 이래서. 됐니? 요 정도 외우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인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여기선 어려운 게 없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화학은 크게 뭘로 나타낼 수 있어? 화학 반응이 뭐야? 산화환원 반응이야. 화학 반응에 뭐가 있어? 중화 반응이 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슨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열 출입,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발열 반응에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 우리가? 그래. 중화 반응 있잖아. 그 화학 반응에서 엄청난 열 나왔잖아. 물질 태우는 거, 녹쓰는 거. 알겠니? 이게 대표적인 무슨 반응에 속해? 발열 반응에 속하겠죠. 발열 반응이야.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다 발열 반응이다. 여러분들 세포 호흡하는 거 다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을 찾는 게 더 가자. 이런 뭐 기초 문제는 생략할게요. 방금 전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다 이용해? 이런 데다 이용하는 거지. 됐니? 발열 반응 여기 뭐 있어? 연소 뭐 있어? 그래 철난로에다가 이거 뭔지 알지? 이거 Fe2O3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겨울철에 손난로 들고 다니잖아, 손난로. 됐니? 한쪽에 뭐 있어? 철가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철가루를 어떻게 해야 돼? 탄소도 조금 집어넣긴 하는데 아무튼 철가루를 있고 그 다음에 뭘로 싸놔? 부직포로 싸놨다. 이 부직포로 싸놓는 이유는 뭐야? 이 산소가 그렇지 천천히 들어가라고. 그래서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 오래 들도록. 그래서 좋은 거 사면 철가루가 많이 들어있어. 빵빵하고. 싸구려 사면 철가루가 조금 들어있을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오래 가도록 그 부직포가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산소가 천천히 들어가서 열 나오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이런 거 먹어봤어? 발열 용기 팩 있는 거 이런 거 요즘 되게 독특한 것도 있대.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발생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남학생들 요즘 군대 가면 요걸 먹는다대? 됐어요? 군대 가면 요즘 전투 식량이 있어. 비닐 봉다리에 식량이 나온다고. 됐니? 그 다음에 어디 야외 놀러 갈 때 밥이 차가우니까 어때? 뭐 이렇게 선생님도 안 해봤어. 요거 실 같은 건데 실 같은 거 이렇게 탁 뽑으면 거기에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뭐 장치를 해놨대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한대. 그 밥이 따뜻해진대. 나도 안 해봐서 할 수가 없다. 됐어요? 뭐 예로 쓸 수 있는 건 뭐? 커피 전문점에서 수증기가 액화됐대. 열이 방출의 흡수야. 수증기, 물, 그러면 열을 방출한 거죠? 그 방출하는 걸로 열을 데핀다네요. 됐어요? 메가커피 가서 알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다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우리 생활 속에 제일 많이 쓰는 거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야. 드라이 아이스가 뭔 줄은 알죠? 드라이 아이스 뭐야? 이산화탄소? 고체 알겠니?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으로 무슨 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고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한 방에. 기체로 가는 거죠.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해 갑니다. 옛날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럼 선생님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왜 뜨거워요? 그러던데. 드라이 아이스 만지면 뜨거워? 그치. 됐어?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런 친구도 있었어. 차가워. 알겠니? 근데 그 차가운 감각이 너무 그렇지. 세서 뜨겁다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통점이라 그래. 아프게 느껴진 거야. 아프게. 알겠니? 아주 어렸을 때 배웠을 거야. 그랬더니 차갑든 뜨겁든 따뜻하든 압점이든 이런 것들이 어때? 어떤 어떠한 범위보다 넘어서면 모든 감각은 뭘로? 그렇지. 통증으로 느껴진다. 알겠니? 그래서 그런 거지. 드라이아이스 만졌더니 뜨거웠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친구가 옛날에 드라이에서 만졌더니 뜨겁다고 뭐라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화학 단원입니다. 우리가 3주, 휴가까지 해서 거의 3주 했나요? 한 3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작 문제까지 풀어놔야 돼. 뭐 고난도까지는 안 풀어도 좋습니다. 지금 한 번밖에 안 배웠으니까. 94페이지까지는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오늘 프린트 줄 텐데 이 프린트 문제가 약간 고난도예요. 이제 레벨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프린트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완자하고 여기까지 숙제 확인하고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